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주력 제품이 폴리프로필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성화학은 주력 제품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나프타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에서 수소를 떼내가지고 폴리프로필렌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만드는 프로판 탈수도 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보다는 LPG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은 현재 유가 상승에서 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효성화학도 석화 기업이고 또 석유화학 제품 마진은 나프타와 연동해서 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따라서 주 제품에 대한 가격이 민감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히 국내에서 쓰고 있는 중동산 원유 60%는 전 세계 핵심 원유 운송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제 일시적이라도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석유 가격이 급등할 거고, 만약에 급등하게 된다면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석화업계는 이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나프타 가격도 상승해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는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유가는 최근에 배럴당 90달러가 돌파한 적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유가 고환율 시황에 돌입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은 업황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유가 상승에 가지고 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 폭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부터 시작된 중국의 증설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고, 아직 전방 사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아직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아서 석유 업계들은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제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수요가 살아난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주요 석화 업계들에 대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게 된다면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이런 흐름들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이 돼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9% 하락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524억이고, 롯데케미칼은 적자가 지속이 돼서 1,000억 원대의 영업 적자, 금호석유화학은 49%가 하락해서 664억 정도,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적자로 전환해서 1,0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손해를 본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유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부터 지속된 적자가 지속이 될 예정이고, 1분기에도 영하 139억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 악화로 해서 석화 업계들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점이 어떻게 효성화학한테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에 대한 주력 제품인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화학 제품 가격인 프로필렌은 이제 톤당 995달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4분기보다는 약 50달러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학 제품에 대한 마진폭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뭐 4월달에 대한 화학 제품 마진은 이제 살짝 소폭 증가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 17달러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3년도 4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속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에 제품 마진폭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은 나프타와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가격의 연동이기 때문에 효성화학과는 조금 관계가 없긴 하겠지만은, 관계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가격들이 이제 업체들에 대한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폴리프로필렌으로서 영업적인 이익을 봤었을 때가 이제 21년도인데 2021년도쯤에 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톤당 제품 가격은 1240달러 선에서 1300달러 선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1000달러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시황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화학 제품 가격도 21년도 선보다 약 200달러, 300달러, 3, 400달러가 낮은 수치다 보니까는 화학 제품 마진도 21년도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프로필렌으로 인해 가지고 효성화학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성화학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에는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 때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석유 업계 가동률이 상승하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서 주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절 같은 경우는 석화 업계에 대한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효성화뿐만 아니라 대부분 석화 업계들에 대한 주가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또 감소했지만 공급은 여전히 과잉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화학 업계들이 지속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다 보니까는 이로 인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쭉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은 조금 있었지만은 결국 2023년도에도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이로 인한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저점까지도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역배열인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에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역배열의 형태를 갖추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고 현재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뚜렷한 반등을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관망하면서 효성화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면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